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창조적인 프레이밍이다. 프레임은 머릿속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 우리에게 사물의 패턴을 보게 하고 사건의 전말을 예측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게 하는 사고의 틀이다. 팬데믹에서 포퓰리즘, 부의 불평등,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간의 행동 방식은 인간이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에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은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을 놓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도 이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오직 우리의 프레임 형성 능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21세기 북스 출판, 김경일, 김태훈 옮김, 케네스 쿠키어, 빅터 마이어 쉰버거, 프랑시스 드 베리쿠트 지음의 프레임의 힘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시대, 사고의 틀을 바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라 라는 부제가 붙은 프레임의 힘. 오늘은 본문 내용 중 9장 일부 꼭지를 낭독합니다. 9장 경계. 직관이나 기계의 권력을 이양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인류의 진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협력이라는 렌즈를 통해 측정한다. 사람들은 함께 일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고 바다를 여행하며 하늘을 탐험한다. 로마의 도로와 중국의 만리장성, 법정과 블록체인,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이다. 그 형태가 사회 기반 시설이든 제도든 발명이든 우리가 이룬 성과는 조직과 협동 덕분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행하고 아는 것 대부분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며 오늘날에는 지구촌 전체가 필요하다. 인간의 협동을 2배로 늘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연결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인류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인간의 협동이 과거의 정점만이 아니라 미래의 묘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2019년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의 대담에서 인류는 전례 없는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에 불과하다. 모든 성과의 내면에는 아이디어가 있다. 모든 업적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심성 모형이다. 경제적, 과학적, 사회적 성공은 이해와 개념화하는 능력에서 비롯하며 이를 통해 무엇이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고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과 닐 암스트롱의 위대한 도약을 가능케 한 인류 진보의 실제적 기반이다. 그렇다면 협동에 그렇게 많이 초점을 맞춘 반면 그 기반이 되는 인지적 처리 과정에는 거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협동에 주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눈에 보이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지적 처리는 머릿속에서 고정되어 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적은 거의 없다.
철학자와 주술사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고 도도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는 엄청난 미지의 영역이다. 인간의 프레임 형성은 블랙박스로 남아있다. 우리가 경험한 결과지만 내부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지식은 없는 처리 과정이다. 우리는 인지적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그걸 묘사할 수 있는 언어만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변화는 고작 1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인지과학, 신경과학, 의사결정과학은 1900년대 초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분야로 강력한 방법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 책에서 강조한 연구 대부분은 지난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중요한 발견은 훨씬 더 최근에 나왔다. 인간이 항상 프레이머였다 하더라도 이제서야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시선이 협동을 뒷받침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결정을 촉발하는 프레임 형성으로 옮겨간다는 점에서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대인관계에서 개인으로, 조직에서 개별 구성원으로 초점이 변화한다. 여전히 협력이 중요하지만 프레임 형성은 더 중요하다. 프레임 형성은 인류가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충분히 응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프레임 형성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면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질, 공동체, 사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인류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요인을 이해해서 프레임 형성 기술이 진화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를 찾아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 형성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인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양한 모형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처럼 다양한 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 협력의 필수적인 정보의 흐름이 거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그렇다. 인지적 다양성은 우리를 더 나은 프레이머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런 유산을 낭비한다. 우리는 낯선 것을 불편해한다. 다양한 종류의 생경한 프레임과 맞닥뜨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도피하기 십상이다.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이념적 공간은 전 분야에 걸쳐 공통적으로 존재해왔다. 미국에서 강력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 1980년에 지배적인 이념 프레임이 있는 지역은 전 국가의 4%에 불과했다. 퓨 리서치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그 비율은 30%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35%로 상승했다.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를 지탱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 우리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프레임 형성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다양한 관점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한다. 인지적 균질성은 광범위한 조건부적 사고에 대한 사망 선고이다. 획일성은 성공적인 프레임 형성의 종말이다. 프레임 형성의 중요성이 이만큼 높았던 적은 없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엄청나다. 기후부터 갈등까지, 인종 간 불평등에서부터 경제적 불평등까지, 팬데믹에서부터 포퓰리즘과 알고리즘적 권위주의까지,
누군가에게 지난 반세기는 확실성, 안정성, 상대적 안락함의 시기였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시기는 끝났다. 우리 세대의 가장 잔혹한 도전 과제는 문제가 더 많은 시대로 이행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까이는 인류의 진보가 만들어낸 병리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어두운 시기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사회와 종속의 측면에서 우리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더 이상 단순히 과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비전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서적 충동이나 인공지능에 기대어서는 실패하고 만다. 과거에는 필수적이었던 협력 능력은 이제 해답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알고 있다. 인류의 응답은 묵인, 신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소망 또는 결단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의 포기여서는 안 된다. 협력하기 전에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해답은 인간이 잘하는 것을 수용하고 인간이 가진 특별한 인지적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프레임을 형성하는 능력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사물을 본다. 유대인의 율법서인 탈무드에 나온 말이다. 우리는 프레임의 생각의 토대가 되고 현실을 평가하는 방법과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끈다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우리는 심성 모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대한 현실을 상상한다. 이렇게 다른 어떤 종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적인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 프레임 형성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프레임을 형성할 때 두 가지 구별되는 처리 과정을 결합한다. 첫 번째는 프레임을 적용하는 단계로 인과관계, 조건부적 사고, 제약 조건에 기반해 생각한다. 중요한 선택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행동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가 프레임을 적용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프레임 적용은 최소한 어느 정도 친숙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프레임 적용 기술을 연마하기 때문에 이에 능숙하다. 프레임의 효과적인 적용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꾸준히 개선될 수 있었던 비밀 병기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전환이다. 훨씬 더 위험하지만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해줌으로써 더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대안적인 선택지와 도전에 반응하는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상황이 안정적이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는 프레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황이 변할 때는 종종 프레임 재구성에 좋은 전략이 된다. 프레임 활용 가이드. 첫 번째, 심성 모형을 활용하라. 언제나 프레임을 형성하지만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심성 모형의 가정을 확인하고 점검하라. 왜와 어떻게에 대해 질문하라. 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친구, 역사적인 영웅, 경쟁자는 주어진 도전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았는지 상상해보라. 상황을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관점이 다른 사람의 관점과 충돌할 때는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을 설명하라고 노력하라. 두 번째,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상상하라. 프레임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선택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하라. 제약 조건의 최소 변화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하는 것을 고민하라. 변화가 근본적인 가정이나 신념과 충돌하는지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라. 모든 제약 조건을 한꺼번에 떠올려서 생각해 보기가 너무 어렵다면 물리적 모형에 포함하라. 세 번째, 프레임을 현명하게 재구성하라. 대안 프레임으로 전환하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본인의 레퍼토리에 유용한 프레임이 있는지 확인하라. 다른 영역의 프레임을 가져와서 용도를 변경해보라. 새로운 프레임 개발은 가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방법이므로 되도록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라. 빠르지만 제한적인 엄격한 프레임과 포괄적이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폭넓은 프레임 간의 교환적 득실 관계에 염두에 두어라. 프레임 재구성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라. 네 번째, 조건이 중요하다. 인지적 다양성을 통해 더 나은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검토하고 개발하라. 프레임 간에 촉발되는 긴장감을 받아들여라. 그 긴장감은 잘못된 추론의 표시라기보다는 현실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라. 설령 개인이나 조직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하라. 중요한 사람들은 그 용기를 존중한다. 확증보다는 반대 의견을 구하라. 팀에서 결정할 때 주어진 문제의 프레임을 각각의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형성한 다음 관점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라. 다섯 번째, 스스로를 넘어서서 생각하라. 사회의 역할은 프레임 다원주의를 보장하여 변화의 시대에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인종의 눈을 감는 것이 아닌 인종을 인정하는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차이에 대해 존중을 담아 솔직하게 말하라. 사회적 마찰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생각하라. 교육으로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라. 사회의 상상, 혁신,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의 이합 집산을 촉진하라. 단일 프레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현실의 모든 측면을 포용하라.